여기는요 유튜브의 과거 영상도 뭐 영상에서도 다 기록이 돼 있지만 여기는요 그냥 진짜 제 혼자 얘기예요. 자, 이거 7월 6일에 글이거든요. 7월 6일째 쓴 글이에요. 자, 유튜브 영상에는 이런 관점을 꾸준히 올려놨어요. 그거는 지금 가시면은 다 과거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제목만 봐도 알 거예요. 근데 자, 요거는 그냥 공식적인 그런 시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저의 일기장 같은 혼잣말입니다. 진짜로 주식 혼잣말 딱 2개 썼어요. 지금 올해 7월달에 2개 썼습니다. 자, 이거 7월 6일의 글입니다. 원래 이전에도 이런 입장을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4월, 5월, 6월, 3, 4, 5월, 6월. 근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4월, 5월, 6월 이 3개월 동안요, 시장을 저와 반대로 생각한 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곧버스를 그만 욕하라고. 내가 곧버스 주주인데 그거 사서 이제 폭락 기다리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거 까냐고.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해댔어요. 저도 열받아서 쓴 거예요. 이건 7월 6일에 진짜 화나네. 대체 무슨 근거들로 보고 역방향으로 강조를 해서 순방향으로 얘기하는 저를 그렇게 음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열받았었어요. 너무나 짜증났어요. 뭐가 키면 쪽지가 있고 뭐가 키면 댓글 달려있고, 차라리 적절한 근거를 들고서 얘기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근거가 없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얘기가 다른 주장을 하면 그만한 근거를 제시해달라. 그만한 근거를 제시해달라.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요. 열어두고 보겠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냥 저녁에 그냥 진짜 5분도 안 돼서 쓴 글이에요. 너무 짜증났어요 이때. 자, 그래서 그냥 말투가 좀 거칠 수도 있는데 약간 수정해가서 조금 나아요. 지금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거보다 더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7월 6일 8시 51분에 쓴 글입니다. 저녁. 그냥 문장 정리 없이 주저리 쓴 겁니다. 주식 혼잣말이기 때문에요. 이거 중국 증시 3332포인트 가던 날입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그동안 방송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해온 거죠.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글씨 보이시죠? 3월 코로나 최저점 이후에 왜 정확히 6월 11일까지 시장이 V자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다 지나가고 나서가 아니고 3월 말 4월 초를 지날 때부터 미리미리 알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온 힘을 쏘아붓었다라는 거. 그 방향성대로 하도록. 돈 좀 더 쓰시고, 남은 돈 좀 여윳돈 있으면 좀 주식에 좀 쓰시고. 3, 4월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노는 돈 있으시면 좀 쓰시라. 주식 계좌에 넣으시라고. 그쵸? 노는 돈 있으면, 여윳돈 있으면 지금 같은 때 써야 된다. 3월달 4월달에 써야 된다. 그리고 계속 가셔야 된다. 그대로 계속 올라가니까요. 대부분은 더블딥이다, L자형 침체다 말들이 많았죠. 그 다음 시장은 어떨까요? 나스닥도 이번 주 1500은 가겠고, 애초에 코로나로 바닥 찍을 때부터 다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던 시장입니다. 무디니 아시죠? 부정론자. 무디니가 추가 폭락을 예언한다? 워렌 버핏도 중간에 손절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부정적으로만 꾸준히 얘기하시는 교수님도 많이 계십니다. 항상 뭐 긍정적인 얘기를 펼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장에 따라 맞게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고, 다 다양한 시장 의견은 존재해요.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쵸? 그게 먹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원래 언론은 그런 거죠. 언론에서 언제 좋은 얘기들 떠들어댑니까? 늘 안 좋고 부정적인 어두운 것들만 잔뜩 뉴스거리가 됩니다. 지금이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또 강조되고 인정받고 합리화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클릭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관심대로 보고 클릭하니까 결국 언론의 소비자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써 있잖아요. 언론의 소비자는 결국 개인들, 국민들, 즉 개미, 동학개미 분들. 언론에서 동학개미가 승리했다고 칭찬하니까 좋다고 더하죠?
무슨 승리입니까? 결국엔 까보세요. 계좌 까세요. 동학개미가 평균적으로 승리했는지 연말에 계좌 까고 한번 보세요. 지금도 곧버스,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삼성전자 그 당시 7월달에 혹은 원유선물 ETN 쪽에 가 있는 주린이 분들, 물론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삼성전자 비롯 이들 종목이 시장 다 올라오면 올라옵니다만 삼성전자 다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지금도 앞으로도 많이 갈 거예요. 애플에 비해 훨씬 저평가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황금 시기에 겨우 몇 퍼센트, 10몇 퍼센트 그거 먹자가 아닌 하루에도 10%에서 30% 폭발할 수 있는 종목들, 가성비를 따져서 여러분 막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홈쇼핑에서 뭐 물건 살 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 뭐 장 하나 볼다고 할 때도, 뭐 반찬 하나 산다, 반찬거리 하나 산다고 할 때도 500원 하나 깎으려고 하고 가성비 따지잖아요. 자동차 산다고 했을 때 연비 따지고, 이거 살 바엔 이거 사겠다. 이게 더 연비가 좋고 이게 이래서 이게 가성비가 더 잘 나온다. 이 가격으로 이거 살 바엔 이거 사고 만다.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사잖아요. 아니 물건 살 때는 그렇게 가성비 따지고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하시면서 왜 주식을 살 때는 가성비를 안 따지죠? 왜 자꾸 삼성전자를 사고 그런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이런 거 사 있는 거죠? 왜 가성비를 안 따지는 거죠? 돈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막 수백억 돼서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막 하는가요? 대형주 막 20개 살 수 있고 중소형주도 한 50개 살 수 있고, 심지어 시장을 사버리시든가 그러면. 그렇죠? 그런 가성비를 따져서 그런 종목을 반복하는 게 현명하고, 가성비를 따져서 사는 게 현명하다고요. 물려있더라도 그런 종목에 가서 물려있자라는 거예요. 곧버스 물려있어도 평생 가나봐요. 평생 안 갑니다. 곧버스에 대해 저는 희망을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예 종목들은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개별 종목들 중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요. 곧버스는 희망을 버리세요. 제발 좀 버리세요. ETN, 유가 원유 선물 제발 좀 버리세요. 안 올라와요. 절대로 안 올라와요. 곧버스가 시장 폭락해도 안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만 반응이 나올 뿐이에요. 결국엔 떨어져요. 수량을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6억 6천만 주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7억 8억 주 더 늘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덩치를 키웁니다. 원래 올라가서 덩치를 키울 것을 그대로 두거나 내려가게 만들어 놓고 수량으로 키워버린다고요. 그래서 맞춰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데 있어요 지금 황금기에. 만약에 비중 100%로 지금 곧버스에 계속 물타기만 하고 있다. 시장 3000포인트 가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는 사람들은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95%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11월만 들어서 1억 주를 샀을걸요? 개인들이 곧버스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고집을 하죠? 이게 뭐예요? 아까 장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죠? 아이 개구리 어떻게 그려? 이게 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은 이게 다죠. 이거 말고 더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나눠보세요. 저는 대화 잘 못 나눠요. 답답해서. 저는 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저도 취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그룹들 만나고 제 친구들도 만나고 합니다. 저는 주식 얘기 잘 못해요. 답답해서 못합니다 같이. 심지어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못해요. 증권사에서 주식계나 했다고 하는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답답해서 대화 못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뭘 하고 있는지 보면은 답답해요. 뭐 중국 주식하고 있고, 중국 주식도 좋습니다만 우리나라부터 먼저, 그렇죠? 우리나라가 훨씬 더 효율적인데 중국 증시는 먼저, 중국 증시랑 우리나라랑 중국도 가고 우리나라로 간다면 우리나라를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그동안 못 갔던 게 아주 지금 한번 폭발하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진짜 이건 아까 진짜 민족적인 특징도 있을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막혀있던
혈자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엄청납니다 지금. 나중에 3000포인트 가는 그 흐름이 나오면요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 맨날 무시하고 막 살았죠.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대한민국 코스닥이 그렇지 뭐 박스피가 원래 그렇지 뭐 그죠? 지금 중국 주식,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저평가받고 있는데 왜 다른 데다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쵸? 지금 대화내용 보면서 얘기하느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부터 하세요. 우리 거부터. 우리 거 해도 그런 거 괜히 이것저것 다 벌려놓는 것보다 우리 거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효율적으로 훨씬 좋아요. 뭐 지금 비트코인 좋으니까 비트코인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저도 지금 해외 선물 시장 3월부터 3월 이전에 하려고 세팅하던 거 다 취소하고 안 해요. 에너지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는 국내 증시 환경인 걸 알기 때문에 3월달에 저 해외 선물 하는 거 보신 분 3월달에 해외 선물로 하려던 거 준비했는데 그 방송 잠깐 했었거든요. 3일 정도? 해외 선물 방송? 그거 그때 보신 분 그거 보신 분 하려다가 안 한 거 다 보신 분 제가 하려다가 3월달에 판단하고 안 했잖아요. 이거 이것저것 할 때가 아니다. 그쵸? 다 이사벨라님 보셨죠? 이거 뭐 지금 주식을 하다가 갑자기 해외 선물 하다가 뭐 비트코인 하다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냥 국내 주식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괜히 에너지 분산시키지 말고 다 접고 국내 주식 해야 된다. 계속 올라가겠네. 그래서 3월달에 하다가 말았잖아요. 잠깐 시도하다 말았잖아요. 그쵸? 이거 시장 계속 올라가는 구조다. 이거 국내 주식 붙어야 된다. 강조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2달 전까지 매매했던 YG 플러스를 보시라. 결국 자리 잡고 떠나니까 우주대 폭발. 삼성전자, 곧버스, 한국전력. 제일 비효율적인 게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사업보고서 한 번만 읽어봤어도 한국전력 절대 하고 싶지 않을걸요? 매매? 한국전력? 그쵸. 승률 100%. 새해 선물 하더라도 승률 100%예요. 7번 들어가면 7번 다 먹고 나옵니다. 그때 다 방송으로 라이브로 보여드렸던 거. 한국전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이사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이 낮습니다. 폭발성 때문에. 항공우주 이런 것들에서 이런 힘이 생기겠는가? 지금 최근에 하던 거 진매트릭스도 한번 날라가고 AB 프로바이오 보세요. AB 프로바이오 그렇게 기대감 크다고 말씀드리고 무섭잖아 날라가니까. 삼성전자에서 혹은 삼성전자는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형주들 중에서 무거운 것들 좀 사업보고서 보면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미 다 커가지고 혹은 공기업들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가 뭐죠? 공무원과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겪은 직원들과 그냥 공무원들의 차이가 뭘까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죠. 당연히 내가 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 마느냐 성과 그쵸? 철밥통과 성과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이미 다 성장해서 사업보고서 읽어보면은 답답한 그런 기업들에 왜 투자합니까? 물론 한국전력도 나중에 가겠죠. 시장이 올라가면 안 가고 백이겠습니까? 저는 가성비를 따지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대신에 AB 프로바이오 밑에서 그냥 매집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AB 프로바이오 이거 이렇게 성과 내시잖아요. 330%, 300%, 306% 내시잖아요. (306%) 공부 열심히 하시면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철밥통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뭐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언론의 소비자 개인들에 대해 소비자에게 맞춤 공략하는 언론, 다 각자의 하는 일, 역할일 뿐입니다. 중국 트로이카주들 폭등해서 줄 상한가, 외국인 자급 대폭 유입, 고버스 개인 90% 점령, 지금은 95% 이상 점령됐습니다. 이건 7월달의 글이에요. 저도 부족한 부분을 늘 채우기 위해서 언제나 연구 중이고, 주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은 놀아도 일요일 저녁만큼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주식만 생각해요. 일요일 저녁만큼은. 평일엔 당연하고, 주야간 방송하니까 밤 늦게까지 방송하잖아요. 주식 방송하니까. 어쨌든 알고 하자고요. 모르면 배우고 공부합시다. 이거 너무나 열받아서 쓴 글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근거 제시하지 않고 공격만 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지금은 찍소리 못해요. 그렇게 곧버스 찬양하던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는지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요.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 올인 몰두하고 강단에 서갖고 방송을 해온 저도 아직 배울 것 공부할 것 많은 천진 세상입니다. 저도 저만의 우물이 있을 겁니다. 저도 거기서 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맨날. 부동산 쪽 부족해서 부동산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제가 뭐 깊은 공부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에너지 측면에서 어차피 밤에는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다 생각에. 이제 주식한 지 꼴랑 몇 개월, 1%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갇혀 계시지 마시고, 이것도 그때 너무 열받아서 쓴 글이에요. 그것도 다. 그죠? 시장 앞에 겸손함은 필수지만요. 응? 시장 앞에 겸손해야 돼요. 시장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짓밟으러 옵니다. 거만하면요 무조건 짓밟으러 와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지만 그건 필수지만, 시장 앞에 겸손함은 필수지만, 시장이 허락한 수익은 맛있게 먹을 준비를 해야죠. 허락해주잖아요. 앞으로 2년간 허락해줄 거잖아요. 시장이 허락할 땐 일부 실패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기가 쉽다는 사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배움을 게을려 하지 마시라. 자, 그 다음 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공감하시면은 7. 맨날 기계적으로 1만 눌러가지고 무슨 어디 로봇인 줄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이 있어요. 주식 혼잣말에, 자, 7월 28일입니다. 약 3주 지나고 또 쓴 글이에요. 3주 지나고 또 혼자 주저리주저리 쓴 겁니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열받을 때 쓴 게 아니어서 확인시켜 드리려고 쓴 거라서. 자, 7월 28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이죠? 4개월 전. 그렇죠? 4달 전, 121일 전. 바이넥스 31,000원 뚫었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대한해운 상가겠다. 야, 이거 5번 우려먹고 3,295 다 던지고 지금 다른 거 집중하고 있는데, 대한해운 엄청나구만. 하여튼 다른 거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시세는 다 보면서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역사적인 순간 7월 28일. 자, 오늘은 중국 증시의 방향성이 중요한 날입니다. 중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 시장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에 의해 상승 출발 유지 중인 상태입니다. 곧버스는 한참 전부터 예견해드린 대로 오늘 신저가를 기록 중입니다. 7월 28일에 신저가 기록하는데 오늘도 신저가 기록 중이네요. 반대로 선물지수는 300포인트 육박한 상태가 되어나며 지금은 348포인트예요, 여러분. 348포인트예요. 300포인트가 육박한 상태에서 오늘 출발이라고 좋게 써드린 건데 지금 348포인트, 350포인트가 왔습니다.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신용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신용을 어떻게 한번 흔들고 갈지 시장은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8, 9, 10월에 흔들어냈죠. 그렇죠? 하지만 예탁금 또한 수십조 원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중 유동성 광의통화량이라고 합니다. 광의통화량 이 3천조 원이 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더 가죠. 3,300조 원 넘었으니까. 3천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이거는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묶여있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게 3천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시장의 흔들림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8월에 조정장이 나오든 9월에 조정장이 나오든 10월에 조정장이 나오든 기회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11월장이 됐고 현재 3월에서 7월 약 4개월 이상 시장이 흘러간 행적을 볼 때 부동산 거래가 차후 정체되고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유지된다면, 부동산은 아직 그러진 않고 있어요. 계속 고가 행진입니다. 3천조 원이 넘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수년 내 대폭락 없이 큰 추세를 유지하며 코스피 3000 시대, 코스닥 1000 시대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늘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황금기 초반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매매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가 무너지지 않게 신풍신일 같은 시장 최고의 종목이 나에게는 최악의 종목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지금 종목이, 누군가에는 AB프로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최고인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만약에 거기에 누군가 밑에서부터 몰빵을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살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을 AB프로바이오라는 종목으로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달 뒤에 사상, 역사상 최악의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맞나요?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 드리는지? 누군가는 지금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종목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곧버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걸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이 곧버스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을 수 있어요. 이때. 나 이거 안 보이니까 이때. 그쵸?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종목이 누군가에는 최악의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글을 읽자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너무 남의 떡에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 할 일, 내 거, 내 세상에서 최고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수 없이. 그죠? 최대한. 늘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황금기 초반에 어떤 여기 읽었다. 그죠? 놓쳤다 생각하는 종목은 사람의 인연 대하듯 놓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인연 뭐 다들 이제 어렸을 때나 그렇지 나이 들면 어때요? 30대 이상 들면 어떻습니까? 20대이신 분들은 아직 모를 수 있겠다. 30대 넘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되시죠? 놓쳤다 생각하는 종목은 사람의 인연 대하듯 놓쳐주시기 바랍니다. 떠난 버스는 따라잡지 않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쵸? 에너지를 안 될 거에 너무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떠난 버스, 곧버스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름도 버스네. 떠난 버스는 따라잡지 않고 다음 버스 기다리는 게 낫겠죠. 시장 종목, 이건 올라가는 거랑 뭐 얘기하는 거지만 시장 종목은 약 2,300개로 앞으로 상승 자금이 순환할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유지하고 시장을 읽어가며 정상적인 매매를 하다 보면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시간, 나만의 인생 최고의 종목을 만나게 될 겁니다.